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예언서 중 하나인 토정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정비결의 창시자로 알려진 이지함 선생의 삶과 그의 놀라운 예언 능력도 함께 탐구해 볼 텐데요. 과연 이지함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의 예언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토정비결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신비한 세계로 떠나보시죠. 토정비결은 한 해의 운세를 점치는 전통적인 예언서입니다. 사람의 생년월일과 시를 바탕으로 그 해의 운명과 기흉화복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해마다 설 명절 즈음이면 많은 이들이 토정비결로 자신의 운세를 확인하며 한 해를 준비하곤 합니다. 토정비결이라는 이름은 토정이라는 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정은 누구일까요? 바로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예언가로 이름을 떨친 이지함 선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지함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예언가로 그의 삶은 당대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도 지혜와 인품으로 빛났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업적뿐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헌신과 그 속에서 피어난 예언 능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지함은 1517년 중종 12년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명문 가문 중 하나였던 해주 이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점차 몰락하여 이지함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결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가족은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거나 품팔이를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책을 벗삼아 학문을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유교 경전뿐 아니라 자연 관찰과 민속 신앙, 농업 기술 등 실생활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데에도 열정을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이지함은 과거 시험에 연이어 낙방하면서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기 위해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전역을 돌아다니며 농부들과 어부들, 상인들, 심지어 거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조선 사회의 실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시기에 얻은 경험은 훗날 그의 실학적 사상과 예언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지함은 1561년 45세의 나이에 마침내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오릅니다. 그는 진사시에 합격한 뒤 지방관으로 임명되었고 백성들을 직접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직 생활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지함 같은 관리가 많아지면 세상이 크게 바뀔 것이라며 그의 정직한 태도를 칭송했습니다. 특히 그는 세금을 줄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직접 식량을 나누어 주는 등 실질적인 구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당시 권력층의 반감을 샀고 결국 그는 몇 년 만에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이지함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처를 토정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흙으로 지어진 소박한 집이라는 뜻으로 그의 검소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토정비결을 집필하며 자신의 예언 능력과 학문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연구하고 삶의 지혜를 간결한 형태로 기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농업과 상업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격언과 조언은 오늘날에도 실용적인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지함은 1578년 6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생애 내내 가난 속에서도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았으며 죽을 때조차 내게 더 이상 남길 재산이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사후,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학자나 관료가 아닌 예언가이자 성인으로 기억했습니다. 특히 토정비결은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 이름을 후대에 알리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지함은 학자이면서도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리타분한 유학자와는 달리 민중의 삶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려 했습니다. 또한 겸손과 검소를 중요하게 여겨 자신이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종종 운명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남기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권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가 남긴 교훈은 지금까지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지함의 삶은 가난과 실패 속에서도 학문과 덕을 잃지 않은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의 생애는 단순히 예언가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따뜻한 인간미를 통해 오늘날에도 큰 교훈을 제공합니다. 토정비결은 이지함이 남긴 최고의 유산으로 한국 민중 문화와 예언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담은 철학서이자 실용서로 평가받습니다. 토정비결은 조선 중기 사회적 혼란과 백성들의 불안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양반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백성들은 하루하루의 생기를 걱정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지함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예언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유교 경전의 어려운 철학 대신 백성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간결한 언어와 구체적인 예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토정비결은 주로 주역과 천문학, 음양오행 사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해의 운세를 예언하며 개인의 삶에 맞는 조언을 제공합니다. 토정비결의 가장 큰 특징은 144개 체계입니다. 1년을 12개월로 나누고 각 달마다의 운세를 예언합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매달에 해당하는 궤를 통해 구체적인 운명을 점칠 수 있습니다. 각 궤는 자연 현상이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이를 해석하여 운세를 풀어냅니다. 이지함은 음양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자연의 조화를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단순히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토정비결은 사람의 생년월일과 시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운세를 제공합니다. 이는 현대의 사주팔자와 유사하지만 더 간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토정비결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는 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토정비결은 학문적으로 어려운 표현을 피하고 일상적인 언어와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흐르니 배가 떠오른다는 식의 간결한 문구로 운세를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세를 말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삶의 교훈과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또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식의 구체적인 조언을 통해 운명뿐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데도 중점을 둡니다. 이 책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운세를 해석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새싹이 돋는 시기를 상징으로 삼아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이야기하고 겨울에는 안정을 찾고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양반과 평민을 막론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드물게 모든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책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토정비결은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부들은 토정비결을 통해 풍년과 흉년을 예측하며 농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인들은 거래에 적합한 시기를 판단하는 데 이 책을 활용하며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 이사, 사업 시작 등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토정비결은 지침서 역할을 했습니다. 토정비결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정신적 위안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상인이 어려운 시기에 봄이 오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버티며 결국 성공을 이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날 토정 비결은 여전히 한국에서 중요한 예언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운세를 확인하며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토정 비결이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제공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토정 비결은 단순한 점수를 넘어 한국 전통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희망과 지혜를 제공하며 우리 민족의 독특한 정신적 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운명을 예측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삶의 지혜를 깨닫고 실천하도록 돕는 지침서입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조언들은 단순한 운세 해석을 넘어 오늘날에도 깊은 통찰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지함은 단순히 예언자로서가 아니라 사회 문제와 민중의 삶을 꿰뚫어 본 통찰력 있는 지식인으로도 평가받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이지함이 흉년이 들 것을 경고한 사건입니다. 그는 당시 하늘의 징조와 땅의 상태를 관찰한 후 올해는 곡식이 자라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부터 식량을 절약하고 가능한 한 미리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의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지함이 단순히 점성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철저히 이해한 학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지함은 또 다른 사건에서 장마와 홍수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올해는 하늘의 기운이 눅눅하고 바람이 일정하지 않다. 곧 큰 비가 올 것이니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피신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경고를 듣고 집을 옮기거나 대비책을 마련했으며 실제로 큰 홍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까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던 예지력을 보여줍니다. 이지함의 예언에는 인간의 삶의 본질과 교훈을 담은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그는 어느 부잣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안이 곧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터전을 무너뜨리게 된다. 지금이라도 가진 것을 나누고 주변을 돕는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그의 말을 무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을 모두 잃고 가문이 쇠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탐욕의 위험성과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훈적 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지함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그는 조선의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침략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그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소홀히 하고 탐욕에 빠지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예언은 임진왜란을 예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 사례로는 역병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는 특정 시기에 지금의 공기는 고요한 듯 하지만 곧 병이 전염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플 것이니 미리 위생을 철저히 하고 몸을 돌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당시 역병이 유행했으며 이지함의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비교적 피해를 적게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지함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실질적인 조언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너무 믿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충고를 남겼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 가치를 전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미래는 단순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준비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함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운명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현재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토정 비결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방향성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토정 비결은 단순히 운세를 보는 도구가 아니라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또한 토정 비결은 전통 문화의 소중한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점수를 넘어 조선시대 사람들의 지혜와 철학, 그리고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선의 실학자이자 예언가였던 이지함 선생과 그의 대표작인 토정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지함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며 여러분도 토정 비결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